네, 안녕하세요. 나윤수 교수입니다. 이제 제 2주차 무역 전실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그 전시회와 전시산업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차에는 그 마이스 산업과 그 전시회의 개념을 간략히 봤었습니다만은 이번 주차에는 본격적으로 그 전시회가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전체적인 인더스트리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업들이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이제 이번 주에 배우는 내용 중에서 일부는 그 다음 이제 그 향후에 다음 주차에 더 자세하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강의로서 전시산업의 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전시산업의 구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전시산업, 그러니까 전시회라는 어떤 인더스트리의 구성 요소가 뭐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업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교수가 이 표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전시회 보면 이 전시회 사진 아닙니까? 이거 보면 이제 전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여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전시회를 해서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가한 참가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구경 온 사람들도 있겠죠. 참관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 참가 업체와 참관객들은 이 전시회의 고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객. 예, 그렇죠. 그러면 이 고객들이 이러한 비즈니스 활동을 전시회에서 할 수 있도록 누가 준비하느냐? 바로 그걸 이제 교수는 뭐 공급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우선 이 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을 같이 건물이나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전시장이 있어야 돼.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전시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시장에 일정 기간을 빌려서 전시장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공간을 빌려서 거기에 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와 모든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주최자라고 오거나이저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회의사들이 이걸 하겠죠. 회사가 주최자, 기획자라고도 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전시회가 이렇게 실제로 기획돼서 이 개최되게 하려면 이 안에 많은 그런 그 구조물이나 어떤 그 바닥에 까는 카페트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죠. 뭐 경비를 한다든지 통역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한데 그러한 것들을 공급하는 회사를 지원 서비스 기업이라고 그래요. 서비스 컨트랙터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시장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전시회를 주최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을 주최자라고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스를 만든다든지 뭐 용역이나 이런 렌탈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지원 서비스 컨트랙터 지원 서비스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공급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그 전시회가 개최되면 거기에 참가하는 회사들이나 참관객은 고객들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시 산업은 이렇게 그 공급자 측면과 고객 측면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시산업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그 전시산업 발전법 제2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 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 부대 행사를 기획, 개최, 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 설치하거나 전시 공간의 설계, 디자인과 이에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공급, 서플라이어 기업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하고 있죠. 그것이 전시산업이다. 이렇게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산업에서 공급되는 여러 물품이나 서비스를 본다면 시설이나 물품을 보면 우선 전시장과 전시 컨벤션 센터, 호텔, 뭐 야외 전시장, 부대 시설, 물품, 장치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요. 서비스에는 기획, 설계, 디자인, 운송, 광고, 인쇄, 인적 용역 등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연관 산업이라고 한다면 호텔, 숙박업, 식음료, 관광, 여행업, 통신업, 연예, 쇼핑, 컨벤션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련 법규로서는 이제 전시산업 발전법이 있다는 얘기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전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시산업진흥회라는 이제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 등에서도 이 전시 산업을 잘 되게 하도록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전시산업부 구성 주체 앞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전시산업발전법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이 전시사 구성 주체를 다시 한번 보면 시설 사업자 그렇죠. 전시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시장이 어떤 큰 그 컨벤션 센터라고도 하고 전시장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없는 그런 시설이 없는 데서는 그럼 전시회를 못 하느냐 할 수 있죠. 체육관 같은 데서도 그 전시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대학교를 좀 빌려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시설 뭐 그 시청이나 이런 공공기관들의 큰 어떤 그 회의장이나 이런 걸 빌려서도 전시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크게는 못하겠지만은요. 전시 주체 사업자, 전시를 주체하는 기획자를 얘기하는 거죠. 전시회를 누군가 전시하세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전시회를 개최해달라고 했을 때 그 오더를 받아서 전체 전시회를 기획하는, 플래닝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플래닝하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기관, 단체, 기업들이 전시 주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기업이라든지 또 전시장 자체에서 전시회를 주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그 한국의 킨텍스나 백스코나 코엑스 같은 데서 직접 자기들이 직접 그 전시회를 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특히 코트라 같은 데서도 전시회를 많이 개최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각 그 산업별 협회, 조합, 또 언론사 같은 데서도 이 전시회를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 주최하는 기업들의 모임이 한국 전시 주최자 협회, 지난주에도 로고로 봤었죠. 세 번째 이제 전시 산업을 구성하는 구성 주체로서 전시 디자인 및 설치 사업자 그랬는데 전시 디자인 디자인이라는 것은 전시 주최자가 이렇게 전시회를 합니다라고 디자인을 하면 설계를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부스를 만들고 바닥에 어떤 카페트를 깔고 전기를 공급하고 또 어떤 광고물 설치를 하고 하는 걸 이제 전시 디자인 및 설치 사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시 디자인 설치 사업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순전히 기획만 하는 그런 회사, 디자인이나 이런 설계만 하는 회사하고 또 장치 시공만 하는 그런 기업들로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전시 서비스 사업자들이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큰 전시회라는 행사가 개최되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시회를 개최할 수가 없겠죠.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류 운송업체 필요하죠. 그렇죠. 그 전시품이나 전시장을 구성하는 그런 이제 물품들을 그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면은 해상, 항공, 운송, 특히 외국의 기업이 한국에 와서 한국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한다면 엄청난 이제
그 먼 거리에까지 자기 전시품이나 이런 걸 보내가지고 전시회를 하게 되니까 이 물류 운송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전시회란 것은 한정된 기간 동안에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전시 딱 그 스케줄대로 언제 그 전시 장치물이 도착을 해야 되고 전시품이 언제 도착하고 그 전시품이 언제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또 전시 부스에 그것이 옮겨져야 된다. 그게 시간대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 그런 전시품이 제대로 그 항구에나 공항에 도착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전시회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전시 운송 물류 업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력업체, 그렇죠. 전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뭐, 특히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또 한국 회사가 외국에 가서 한다면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한정된 그 공간에 많은 뭐 비싼 물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비나 보안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나니까 청소도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광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 어떤 그 이벤트를 하려면 또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거에 필요한 인력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전시 사업자 중에요. 서비스 사업자 중에 렌탈 업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시회 하는 기간이 보통 4일에서 5일 뭐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 그 업무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 모든 그런 사무기기를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며칠간만 딱 쓰고 이렇게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또 이제 그 안에 뭐 천막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그걸 전부 그 전시회를 참가하는 기업들이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 전시장에 소속돼서 아니면 전시장이 지정한 그런 회사들이 이런 이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단기간 대여를 해주게 돼요. 그걸 렌탈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렌탈하는 업체들의 그 범위는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간단한 PC라든지 뭐 프린터 이런 거에서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음향기기라든지 아니면 아주 특수한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뭐 통역 부스라든지 그러니까 통역을 할 수 있게 거기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렌탈 업체들이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ICT 서비스 업체, 네, 정보기술 업체들도 많이 필요하죠. 요즘은 그 많은 그런 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람들이나 정보들을 또 많은 관람객들을 몇만 명, 몇십만 명의 관람객들을 이렇게 다 통제하고 등록시키려면은 정보통신 기술이 없으면 안 되죠. 전부 종이에 쓸 수가 없으니까요. 요즘같이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한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전시장에 들어가려면 이거 그 뭐 방역 조치만 해도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 이제 정보기술 서비스 업체도 필요하다. 시설 지원 업체, 이건 이제 전시장에 물이나 물을 뭐 공급한다든지 물을 뭐 하수 처리한다든지 압축공기라든지 뭐 가스, 철거, 리겐, 카페트, 파이텍스 이런 건데 이건 뭐냐면 전시장에 그 필요한 이런 유틸리티나 어떤 물품들을 공급하는 그런 시설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도 전문적으로 또 있습니다. 뭐 이동식 화장실도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기획업체, 네, 광고 이제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전시회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그런 이제 그 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또 많은 광고를 합니다. 뭐 신문에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쇄물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거기 전시장 내에 뭘 이렇게 매달기도 하고 뭐 그리고 뭐 신문이나 또 그런 특히 이제 요즘은 또 SNS나 이런데 많은 그런 이제 광고를 많이 해야 그 극대화 전시에 참가하는데 효과가 극대화될 거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한다든지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업체들의 광고 기획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기획 업체들이 또 이런 뭐 식음료라든지 케이터링이나 호텔 숙박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식당 등 요식업체, 이건 전시장 내에 있는 업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전시장에 보면 그 전시장에 가보면 상설 그런 그 식당이 있어요. 전시회 개최될 때마다 열어서 한 식당에 뭐
적은 데는 뭐 한 200명, 크게는 뭐 500명, 1000명까지 들어가는 그런 식당들을 이제 전시장 그 내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시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시장은 뭐 엑시비션 센터라고도 하고 페어그라운드, 뭐 엑스포 센터 이렇게 하는데 특히 독일에서는 메세라고 하죠. 독일어로. 근데 뭐 전시장 명칭이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그런 의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걸 좀 그림으로 볼까요? 전시회가 이제 만들어지려면 주최되려면은 첫째 전시회 발주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떤 기업이 스스로 내가 그 전시회를 주최를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공공기관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전시회를 대규모로 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줄 테니까 전시 주최자 한테 그걸 주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공무원 정부기관이 이런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기업한테 그걸 의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시회 발주자라는 게 있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인 그냥 전시 주최자가 직접 자기 스스로 전시회를 주최를 하게 되면 이제 발주자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전시 주최자입니다. 전시 주최자가 전체를 어떤 기업을 어떤 전시회를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구상을 해서 이제 그 여기에 참가할 기업들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전시 주최자가 있는 걸 계획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설 운영자가 있어야 되겠죠. 전시장이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또 기업들이 참가하기로 결정이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있는 그런 구조물들 상담 부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 장치 시공업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안에 여러 가지 뭐 렌탈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안내하는 분이라든지 뭐 경비하는 분, 이런 이제 인적인 그런 용역도 많이 필요하다. 그런 여러 이제 그 구성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전시회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전시 주최자에 대해서 교수가 지금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건 P2O인데 잘못됐네요. P2O라고 합니다. P2O. 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P2O라고 하는데 프로페셔널 엑시비션 오거나이저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그 전시 주최자, 이렇게 아니면 정확하게 하면 전문 전시 기획자, 뭐 이렇게 영어로는 직역을 하면 되지만은 한국에서는 주로 전시 주최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시 주최자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전시 주최자들을 교수가 여기 한번 열거를 해본 겁니다. 과거에는 영국의 이 리드 엑스비션스라는 회사가 가장 규모가 큰 회사였어요. 근데 요즘은 뭐 인포르마 마켓이라는 회사가 더 뭐 1등이 됐다가 또 2등, 1, 2등을 서로 다툰다고 그러네요. 왜냐하면 인포르마가 다른 그 기업을 지난 한 뭐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 흡수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인포르마도 굉장히 커지게 됐죠. 그래서 보면 이 1등, 2등이 이제 영국 회사고,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영국, 독일 이렇게 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묘하게도 전 세계에서 그 정말 굉장히 큰 뭐 7, 8위까지의 그 전시 기획자, 이거 매출 기준입니다. 매출 기준, 세일스 기준이에요. 그런데 들이 전부 영국, 독일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영불, 독일, 3개국이 거의 다 뭐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영국하고 독일이 세계 이런 전시 기획 시장을 거의 뭐 양분하고 있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한국에도 이런 그 전시 주최자 기업들이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개최되는 전시회들을 이런 이제 세계적인 그런 전시 주최 기업들이 한국에서 그 전시회를 주최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중국이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전시회를 주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시 산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은 이런 전시 주최자 기업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시 주최자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요즘 뭐 이 앞에 통계에서는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만은 가장 큰 기업, 단일 업체로서 가장 큰 기업이 리즈 엑스비션스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가 뭐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연간 뭐 한 400개 이상의 이벤트를 자기들이 주관하고 있다, 그런 이제 발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전시회들을 이 리드 엑스비션스가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전시 주최자 협회, 앞에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시회를 주최하는 기업들의 모임이죠. 그게 이제 전시 주최자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 주최자 협회에서 그 전시 기획자 자격증도 발급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전시의 주최자 이런 회사에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이제 아주 그 고급 서비스 업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가서 여러분들 근무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전시장 및 개최 장소의 이해 그랬는데, 전시장이란 뭐냐? 뭐 이론적으로 전시가 개최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 전시 산업의 기반 시설이며 필수 인프라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전시장에 대해서, 전시가 개최되는 장소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그런 정의를 여기 지금 적었습니다. 전시장은 사회 간접 자본 시설로서 공공 부분에서 개발하여 공급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시장을 하나 건설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몇 백억, 몇 천억의 돈이 막 들어가요. 작은 전시장도 하나만 지으려도 몇 백억 돈이 들어가고, 큰 전시장은 몇 천억의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투입되는 돈에 비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이라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시장에 뭐 천억을 들여서 전시장을 지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그 전시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 이거죠. 너무 또 전시장에서 그 임대료를 비싸게 받으면 전시 주최자들이 그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시장들은 국가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돈을 투자해서 전시장을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 회사가 지어서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공공부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이건 공급을 전시장을 짓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전시장은 이 무역 전시회와 컨벤션, 그러니까 회의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는 전시 컨벤션 형태로 건립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전시장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뭐 몇십만 스퀘어미터 이렇게 되니까. 그런 데서 건물에 어떻습니까? 거기서 전시회도 하지만은 전시회뿐만 아니고 큰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컨벤션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 이제 전시장이나 전시의 개최 장소가 그러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또 전시장에 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그런 식당이나 또 뭐 회의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게 그런 편의 시설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옆에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다양한 그런 이제 부대적인 설비가 없으면 전시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전시장 보면 바로 옆에 호텔이 같이 붙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라스베가스에 그 CES 전자박람회가 열리는 라스베가스 전시장을 보면 그 주변에 전부 호텔로 둘러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세계 및 한국의 전시산업 현황 간략히 보겠습니다. 세계 전시산업 현황을 보면 2011년 기준입니다만은 면적상으로 역시 유럽이 최대의 면적을 지금 가지고 있고 미국과 유럽이 거의 석권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 국가별로 보면은 이제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전시장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일 전시장, 그러니까 개개의 전시장으로서는 독일의 메스 하노버 전시장이 가장 크고 중국의 상하이 NECC 그리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이런 순서로 이제 전시장의 면적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전시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전시 산업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느냐? 지난주에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전시회라는 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고용도 되고 여러 가지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 좀 전체적으로 전시회뿐만 아니라 전시회라는 전시 산업이라는 전체적인 그런 그 산업 구조가 어떤 중요성이 있느냐. 그런 걸 이제 여기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시장을 보유한 도시는 숙박, 음식, 쇼핑, 교통, 문화, 공연 등 지대한 경제적 효과를 거둬간다. 네. 독일의 GDP 기여도는 연간 230억 유로, 고용 창출이 25만 명이다 그랬어요. 전시 산업에 종사하는 앞에서 봤듯이 전시장이 있고 전시 주최 기업이 고 전시 디자인 장치 서비스 등등 이 기업들이 많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시 산업 전시장을 누가 짓느냐 개인 기업이 짓는 게 아니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정부가 전시장을 기어서 그 지역에 이런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을 보면 지금 아래에 보면 이게 중국 샹하이 홍차오 지역에 NECC가 있어요. 비즈니스 창출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중국 그 상하이의 NECC는 홍차오 공항 바로 인근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근에 이제 호텔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지하철 전철이 이렇게 그 홍차오 공항 그리고 전시장까지 이렇게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홍차오 공항 이 구역에 있는 참 그 중국 전시센터 참 멋있죠. 네.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은 전시산업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 전시회는 마이스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전시산 파급 효과, 경제적 파급 효과와 정치적 측면의 파급 효과, 사회문화적 측면,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역시 지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외화 가득 효과가 있다.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 또 참관객들은 동종 기업의 경쟁 기업들의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한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와서 외국 회사들이 자기 나라 전시장에 와서 이렇게 전시회를 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국가에 그 도시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이나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전시회를 통해서 그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상관없이 비수교 국가도 교류 기회를 준다는 거죠. 한국과 지금 현재 그 쿠바는 외교 관계가 없죠. 그런데도 한국 전시회 개최가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이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코트라가 주관해서 이 한국관을 만들어서 아마 참가를 했을 겁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전 세계에 홍보한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관광산업 활성화, 이런 이제 효과를 가져다 준다. 전시산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내외 전시장, 그러니까 한국의 전시장과 그 외국의 전시장의 구조 그리고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